안녕하세요. 더 나은 하루의 윤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제로 이야기하자면 인간관계에 완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전 두 가지로 좀 제시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 자체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혹은 제 체감상으로도 느끼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관계를 갖는 방법, 완전한 감정 능력을 갖는 방법,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구속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 되고, 마주치기 싫은 일과 마주치기 싫은 환경 속에서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테두리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스트레스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관점의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가장 많은 요인은 아무래도 타인의 언행 때문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언어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추론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맞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부정적인 반응,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도 알고 배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조심히 다가가서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봐 주듯이 좀 따뜻하게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고민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너 또 왜 정신 나갔냐?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인 거죠.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감정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한 사람의 언어라는 게 지금 그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의 축적의 시간을 거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나온 게 그 사람의 언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 순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언어를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주제에 대한 답변을 다시 가져온다면, 이 인간관계, 이 언어로 받는 스트레스의 인간관계를 그나마 좀 해소하고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나랑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을 너무나 존중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벗삼아서 아,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지, 이 사람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관용의 마음?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못하고요. 우린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고, 이와 같은 방법을 했는데도 정말 납득이 안 되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나를 계속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린아이에게 논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에게 도덕적 윤리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뭐 내가 어린애한테 화내서 어린애한테 논리적으로 막 뭐라고 구구절절 따져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인정하기가 쉬워지고, 또 하나는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었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망아지한테 화를 내서 뭐하냐, 내 손해 아니겠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아지에게 뭐 아무리 훌륭한 공자맹자의 사서삼경을 읊어주고 뭐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등등 막 이런 걸 읊어준다고 해서 그 망아지가 막 깨닫고 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과 드디어 교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시죠. 이럴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언어와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는 많은 효과를 봤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타인을 미워하는 계기로, 타인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것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약간 논증을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지갑이 있는데 제가 이 지갑한테 딱밤을 때리면 이 지갑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이 지갑이 뭔가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피부를 때리면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저를 때렸다고 하면은 저는 이 고통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아! 하면서 뗐을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의 증거이자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의 그런 불편한 말들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느껴진다는 거, 그런 것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부터 뭔가 거기서 모순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은 적응과 진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을 그냥 삶의 유용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적응하잖아요. 너무나 괴로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적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견뎌내면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화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라는 건 정상이고, 이것들을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자꾸 대안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이 두 가지를 꼭 참고해서 오늘의 내용들 다 가져가서 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좀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